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오늘 패널 토론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 그 다음에 입법 취지 설명을 들으셨고, 오늘 참석하신 패널분들과 함께 각각의 전공 분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준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약 한 패널당 5분 정도씩의 패널 토론을 듣고, 그리고 나서 패널 간 상호 토론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전체 토론으로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처음 토론문 발표는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의 황영모 박사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북발전연구원의 황영모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사실 희망을 노래하기에는, 희망을 부르기에는 이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스스로 찾아갈 것인가가 시대적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저 또한 전북협동사회연대 회의의 구성원으로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법안을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논의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의 토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학습의 과정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토론의 과정 속에서 제출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토론에 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 1쪽인데요.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아니든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아니든 여하튼 우리가 이 사회적경제가 이제 시민권을 바야흐로 획득해가는 과정 속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을 해왔던 개별 부처 단위의 관련 정책, 그리고 민간에서의 민간 섹터의 또 다른 이런 영역별 활동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이 논의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이 자료에 나와 있는 바대로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법안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울 수 없고, 오히려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면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난한 후속의 법률의 개정, 관련된 정책의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후속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토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체계인데요. 이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은 새누리당의 법안과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목적과 이념에 있어서는 앞서서 우리 이회수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신 바대로 새누리당의 안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담고 있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2조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새누리당 안이 담고 있지 못했던 이런 기본 이념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 안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조에 해당되는 건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경제의 기업, 그리고 이것을 포괄한 사회적 경제 조직, 이렇게 두 층으로 나누어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 개별 조직 이외에 이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 등이 포함된 이런 이해 당사자 연합 조직의 사업과 활동이 개별 사회적 경제 기업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개념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사회적 경제 당사자 연합체,
그리고 민간 네트워크 등을 따로 규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규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특징은 한양대학교 김종걸 교수가 늘 강조했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동심원 구조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에서도 나와 있던 대로 비영리 섹터까지 이런 관련 조직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포괄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오히려 새누리당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경제 정책의 전달 체계입니다. 17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위원회 구성과 역할 그리고 지역계획 내용 등을 새누리당의 법안과 달리 기본법 안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15조 2항에 나와 있는 이런 중앙부처 단위의 위원회 구조 속에서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를 이 통괄 조직으로 명기하는 데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획재정부 플러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주요한 정책 추진 부처로 명기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책의 전달 체계상 세 개 부처가 동시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적으로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에서 또 특징적인 것은 20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중앙부처와 각 시도의 사회적 경제 발전 책임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경제 발전 책임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런 위임이 분공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15조 5항에 해당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점은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자를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명기한 점이 지역의 현실과 지역의 입장이 국가 단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세밀한 이런 내용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점을 두었는데 한 가지 여기에서는 사무국과의 관계가 실무위원회가 어떤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시행령 단위에서는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 경제 협의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1조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요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특징은 민간협치의 구조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고 법안의 제정 목적이 명기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업종과 분야 단위에 다양하게 설립된 이런 사회적 경제 협의체가 계획의 수립과 정책 추진 단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현장 단위에서 조금 더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례로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법에서는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을 규정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한 두 개의 연합조직,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사회적경제위원회와 협동조합 연합회를 주정부가 정책의 교섭 담당 기관으로 할 수 있게끔 명기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이것은 우리가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연합 조직을 우리 스스로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과제와 연결되어진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법안보다 사회적경제진흥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점이 특징적인 점인데, 저는 명칭과 관련해서 이 대목에서 굳이 진흥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또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었는데 거기에 굳이 발전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진흥과 발전은 우리가 사회적경제 사업과 활동의 총적인 목적과 방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진흥 같은 개념은 일본식 또 이런 어조이기 때문에 진흥과 발전이라는 말을 아예 빼는 것이 더 깔끔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번째, 사회적 경제 금융과 관련된 것인데요.
새누리당의 안과 가장 특징적인 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에서는 사회적 경제 금융에 대한 제도 정비 그리고 금융기관의 설립 및 육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는 점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그러나 법안의 앞뒤의 논리상 사회적 경제 조직을 규정을 해놓고 사회적 금융기관을 어떻게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법안 안에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근거 속에서 사회적 금융기관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 누구나 다 사회적 금융기관을 만들 수 있어서 정령 사회적 금융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금융의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또 이러한 이런 제약 조건도 우리가 선언적으로 목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제가 법안을 자세하게 읽지 못한 저의 불찰이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에서 논의를 했을 경우에 제시되었던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거래 관계를 어떻게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 속에서의 규정들이 보다 더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4쪽부터 5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우리가 지역공청회에서 지역의 의견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법 안에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지만 이 자리가 상호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시대에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이런 시스템과 이런 사업과 활동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자.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지역 차원에서 어떤 조직과 어떤 자원이 있고 우리 지역사회의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는 영역, 시장이 없는 이런 영역들 그리고 관련 사업 조직들에 있어서의 사업과 활동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속에서 지역 차원의 조례 그리고 지역 차원의 예산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민선주택 출범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보다 더 속도감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발전연구원의 황인보 박사님 고맙습니다. 법안의 목적과 이념에서부터 경제민주화를 명시하고 있다는 그런 차별성부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일단 새누리당 기본안에서 기획재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단일화 방향이었다고 하면 고용부하고 기재부가 이원화하는 이런 차이점도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용어에서도 사회적경제진흥원이라든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서 진흥이나 발전이라는 용어의 불필요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패널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 도의회 우리 김대중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제가 이런 토론의 자리에 처음이라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고도성장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우리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재정 부담이 적은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생협 근데 여기 보면 신협이나 농축, 수협, 중소기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들 법의 법률과 좀 충돌 우려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7조에 보시면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 조항별로 문제가 없는지 좀 세심하게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제자께서 기본법 취지를 말씀하실 때 부처간 칸막이 행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칸막이 행정으로 효율성의 제거하기 위해서 기본법 제정이 기존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 굳이 기본법 제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충분한 제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법률에 대한 폐지 여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안 제14조와 제17조에 발전위원회, 경제조직협의체, 경제지원센터 지정 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 주체들과 갈등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보면 안 25조 이렇게 보시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금융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하며 제2항 4호를 보면 이에 대한 핵심 금융기관이 신용협동조합으로 못 박으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근데 이런 기금의 운용이나 융자나 무상지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사회적 금융기관이 어느 특정 금융기관으로 낙점될 시에는 특혜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정부하고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그 설립과 운영비 또한 금융 지원, 각종 홍보와 행사비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손실 보상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지금 지자체에서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예상 추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를 조금이라도 좀 덜어줄 방안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통령이 바뀌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고 어떤 장이 바뀌면 복지 체계는 새로 생깁니다. 또다시. 근데 기존에 있는 복지 체계에 있는 제도는 없어지질 않고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한 번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새로운 제도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전 의원님께서 계시지만 어떤 정책이 실행이 되면 국가에서 제일 처음에 한 50% 지원을 합니다. 근데 2년, 3년 지나면 지방 국비가 20%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입안을 하실 때에도 이 지방비, 지자체에 대한 지방비를 절감시켜줄 수 있든지 방안이, 안 그러면 국가에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끝까지 밀어 나갈 거라면 국가에 대한 이 비율을 끝까지 이런 고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비율이 내려가는데요. 자치단체도 그런 부분은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정책에 좀 포함될 수 있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좀 안 45조를 보면 그 사회적 경제의 일정 사업 규모 이상의 기업이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외부 감사를 받는 걸로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면 해마다 평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지자체로부터 1억 5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 현실적으로 감사에 대한 한계점이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보다는 매년 감사를 받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준비 좀 하다가 좀 짧게 일단 줄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 자생력을 키우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정부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적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 끊긴 이후에 폐업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에 사업 폐쇄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보셔서 이 법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건전한 경쟁과 품질 서비스 등의 노력이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방식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기본법에서는 그것을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나 충남, 강원도에 조례가 있다고 우리 발전위원께서 양발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의회, 전라북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그다음에 우리 이 법이 취지가 좋고 제정이 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장과 우리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도 이거에 대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아직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도 뭐 담당 공무원의 교육 이런 부분도 담아 있는데 꼭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 장이나 담당 의원이 일단 이 법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들과 함께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전라북 도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선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그 카막 행정을 좀 타파하고 방지하자고 하는 것들이 주요하게 오랫동안 논의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행되는 기본법이 이 기본법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관련된 영역에 여러 지금 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법률들의 어떤 재정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주셨고 사회적 경제 기금에 관련돼서 특정 금융기관의 어떤 이런 것들이 우려를 하셨는데 뭐 다른 또 토론자께서 말씀을 또 주실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존의 금융기관하고의 어떤 연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도의회에서 의원의 입장이시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또 지방의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 이 부분은 뭐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경로로 여러 번 지금 저희들이 토론하고 토의됐던 내용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혹은 또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거론돼야 될 부분이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방 정부의 어떤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이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꼭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감사의 중요성, 뭐 재정 부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 중단 이후에 사회적 경제 영역 조직들의 어떤 자립에 관한 문제들까지 거론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토론자분들께는 시간 좀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협의회의 유기수 회장님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장 짧게 하려고 했는데 가운데 넣어주시네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전국에서 이렇게 공청회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호 토론하듯이 하는데 꼭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첫 번째로 지금 부산, 경남 도시고 대구, 경북 도시인 것 같잖아요. 사실은 사회 양극화는 여러 측면도 있지만 지역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자 동네에는 사회적 기업 없습니다. 부도도 잘 나지 않습니다. 자활사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가난한 동네는 그만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재정적 부담도 따르고 그다음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위험 부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서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이걸 실행하는 주체들하고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적어놨던 내용 중에 원론적인 건 우리 황영모 박사님 다 해주셨고 부정적인 측면은 또 의원님이 거듭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짚자고 한다면은 민간을 활성화한다고 하는 측면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저는 사회적 기업 쪽에 관점에서 정리를 했는데 사실 육성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회적 기업 이렇게 민간 협력 거버넌스 조직에 결합되고 있었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이렇게 법이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하게 민간 협력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아까 시장님 오셨는데 제가 사회적 경제 전주시에 과가 생길지 그랬는데 국이 생긴다고 하네요. 국이라든지 중간 지원 조직 만들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37조부터 41조까지 해가지고 우리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폭넓기도 하고 또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예 5% 이상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책무하고 의무가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길 의원님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적다르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다든가 이 과도하다는 측면은 형평성 이게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한 번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여러 저기 똑같은 자료를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민간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으로 내년에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기업 국고 보조금을 포괄 예산으로 내려준다고 아까 똑같은 문제거든요. 복지 예산을 같이 내렸을 때 이제 지자체장이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느냐 이런 문제가 분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법은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예를 들면 공공구매 우선할 때 다른 조달 계약법이라든지 다른 법령들이 추가적으로 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윤기수 회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주체의 어떤 출발점의 그 가치로 항상 고민하고 계셔서 그런지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일단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이 일단 발제해서 나왔습니다만 민간 활성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차별점이다 이렇게 역시 인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역시 새누리당 법안에서도 다뤄졌던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앞에 도의회에서 의원님께서는 이제 자립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또 관리 차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부처의 어떤 중복 관리 같은 그런 식에서 어떤 책무와 의무가 어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과다한 부담으로 되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완주 CBN 임경수 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꼭 이 법이 기본법이어야 되느냐 하는데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규정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는 탄압적인 역사가 있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일천하죠.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왜곡된 발전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 경제하고 일반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다 잠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영세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정상적인 것을 가정한 기본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법은 기본법의 껍데기를 쓴 지원법과 같은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쩌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지역 경제나 우리 사회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부터 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의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제도화된 경제 주체로만 지금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제도화된 주체 이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이미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육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거죠. 사회적 기업에 들어온 경제 주체가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 행위를 오히려 더 잠식시키는, 더 사각으로 내모는 이런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도화된 경제 주체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로 육성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에서 보호받아야 될 경제 주체까지 포함시키는 유연한 규정과 정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연 그걸 법률상에서 어떻게 그럼 규정할 수 있을까는 전문가들과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일반 기업과 사회적 경제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마 피케티가 얘기했죠. 자본 수익률보다 노동 수익률이 높으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 기업들은 현재 글로벌화하면서 사실은 노동 수익률보다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거기에 대항하려면 노동 수익률이 높은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 주체라고 보면 얼마든지 저는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특수한 분야의 자본 수익률이 만약에 발생하는, 또는 그것이 높은 경제 조직이라면 그 수익이 다수의 조합원한테 돌아가거나 다수의 조직원한테 돌아가거나 또는 지역사회에 돌아간다면 사회경제 조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적 범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주어야 더 사각지대로 밀리는 사람들, 또는 진정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닌 유사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우리나라에서 발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 경제 내에서 경쟁의 논리가 계속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저희 센터 내에서도 사실은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력해라, 협동해라, 이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경험과 그러한 어떤 사례들을 추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보면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정부와 민간 간의 거버넌스를 보고 있고요. 그 거버넌스가 여태까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촉진하는 것을 중간 지원 조직으로 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거버넌스는 행정의 입맛에 중간 지원 조직을 흔들므로 해서 행정의 입맛에 돌아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요. 더군다나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조직을 통해서 중간 지원 조직을 형성해서 거기 주도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경제 주체의 의견이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상태로 중간 지원 조직에 의해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경제조직이 연합회, 뭐 기본법에 나와 있지만 연합회나 연대 조직을 만드는 거고요. 그 연대 조직과 협의회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지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대 조직으로부터 정부와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연대 조직으로부터 정부와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이 됐든 지원하는 전문 조직이 됐든 그 연대 조직에 의해서 선정되고 위탁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정부에 의해서 선정되고 위탁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현장 중심적인 방식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들과 일반 기업을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져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살아남지 못하는 경험들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이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장 안에서 일반 기업들은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했고 더군다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일반 기업이 영리 기업이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자주 협동하는데 왜 그 자본을 안 축적해 주느냐고요. 이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협동조합이 아무리 자기가 자립하라고 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근거, 그 자본을 이미 정부가 과거에 다 축적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비정상적이어서 정상적인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자라고 한다면 그 자본을 축적해 줄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많이 팔기 위해선 국토부가 도로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선 그 자본을 축적했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이 이 기본법 안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한은 여전히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질 수 있는 자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로 아마 크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람일 거고요. 하나는 토지일 거고요. 하나는 금융일 겁니다. 사람에 있어서는 지금 기본법 안에서는 교육훈련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요. 사람과 관련된 사회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훈련 이외에 지역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경험까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면 그런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주어야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산이 충분하게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토지 자원인데요.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공유 자본에 대한 양도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잘못 적용하게 되면 개별적인 사회적 기업한테 이 자본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건 일반 기업한테 자본을 축적했던 방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것을 축적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의 자본이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시설비의 지원과 공유 토지 자원에 대한 양도도 연합회, 연대 기구에 줘야지 계속적으로 지역 공동체, 지역 사회에 이 자본이 나오면서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이것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조항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금융인데요. 협동적 기본법이나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금융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융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금융회사를 만드는 것보단 기존에 있는 금융회사를 더 건강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것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그 방안들을 조금 이 기본법 내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든다면 신협이나 농협,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신협이나 농협이 사회적 경제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연대 조직에서 그러한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감사나 사회이사를
의무적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금융회사들을 조금 더 연대 기능을 강화한 금융회사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사회적 자본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정말 필요한지, 얼마나 절실한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강구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뭐 새누리당 기본법의 발의 때 그 토론회나 전북 협동사 연대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해서 계속 하고 있는 내용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주체, 목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 그리고 이 기본법이 왜 기본법이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들 중에서 사회적 경제의 조직의 어떤 연대와 사회적 경제 주체 조직의 연대와 같은 그런 조직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점 중요한 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사회적 경제 기금에 관련해서도 우리 현재 그 사회적 경제 자본의 어떤 활성화 방안으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또 전북 협동사 연대위에서 많이 논의됐던 내용들과 종목에 대해서 또 추후에 같이 고민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북 지역개발협동조합의 이현빈 이사장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널끼리도 좀 더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깐 전라북도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4월 30일 날 새누리당 입법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5월 한 달 동안 현재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기본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검토했고요. 전라북도의 활동가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4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안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도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했고요. 그러면서 특히 7개 나라의 이제 새누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검토했던 7개 나라의 그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날 저희들이 1차 민간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1차 토론회를 했고요. 오늘이 2차 토론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서 여기에서 전라남북도 광주까지 아우르는 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함께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지만 이러한 토론을 하는 이유는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라북도 안에서 공통의 언어를 우리가 구축하자는 겁니다. 신이 준 형벌 중에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게 했죠. 저희들은 우리끼리 진위를 왜곡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싸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공통의 언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끊임없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에 저는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처럼 이 서울에서 내려오신 국회에서 오신 분들에게 전라북도의 의견들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지역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의 절실한 것, 즉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국회에서 필요한 법이나 행정에서 필요한 법이 되는 건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강조하신 임경수 박사님과 내용적으로 한편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 또 다르게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더욱더 절실하고요. 이것이 제도화되고 정말 시스템적으로 구축됐을 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프라는 지속 가능성은 더 높고 생존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들이 저는 이 시기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8월 12일로 기억하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7개 부문에 대한 규제를 다 풀겠다 했죠. 의료 민영화, 카지노, 그 다음에 남산과 설악산 등의 케이블카 건설하고 그리고 국제 학원들 도입하겠다고 쫙 내놨습니다. 이게 그냥 서비스 부문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 정부 여당은 앞서서 다 지금 판을 다 똥찌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2013년 맥킨지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까지 인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대출 상환의 부담을 갖고 있는 중산층이 5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기업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이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어떤 분야들을 이야기했습니까? 보고서 그대로입니다. 의료, 관광, 금융, 서비스와 같은 산업들이 해결책의 대안의 영역이 될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사회적 경제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미 금융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는 우리는 사회적 경제 살아남을 수 없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지원이 있어도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이미 가계부채의 증가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기본법이 필요한 거고요. 민간적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 될 이러한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을 저희들이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쨌든 중요하긴 두 가지죠. 민간이 통합하고 행정의 칸막이 행정들을 통합해야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황인모 박사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둘러싸고 안전행정부가,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정말 밑바닥에서 움직였는지 저희들도 귀가 있기 때문에 주워 들었습니다. 분명히 행정의 통합은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들어가야지 되고요. 자칫하면은 또 민주당에서 몇몇 부서에게 다시금 좀 이 명분을 약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달드립니다. 예, 빨리빨리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제 발제문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함께 단일한 시스템들을 구축할 때만이 건강하게 우리가 바라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의 통합에 대해서 민간의 활동가들은, 그리고 우리의 사업들은 정말로 연대와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문해지됩니다. 활동가들의 몫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어서 말 그대로 행정의 통합 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연대와 협동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역 순환 경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한 민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함께 논의회의되는 거고요. 기본법 제정이 실효성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단순히 지원 조례가 아니라 제도와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지 되는지, 지자체장의 권한과 역할들을 우리는 분명히 또 다시 세워야지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지역의 순환경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해야지 되는지, 결국 이러한 것들이 빠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법이 아닐 경우에 그것 자체는 또다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저희들은 하루빨리라도 기본법이 빨리 제정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태리의 사례들을 굳이 좀 적어놨습니다. 완벽한 법이 제정되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태리에서도 어쨌든 제가 열건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후속 조치들을 취해갑니다. 관과 민이 함께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역 현장에 필요한 법과 체계에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하고 기본법에 두어야 할 그러한 가치와 목적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전라북도이니까 국가 단위의 기본법과 함께 퀘벡이라고 하는 캐나다 퀘벡의 주정부의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보면서 두 가지들을 교훈으로 좀 삼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가능했던 방식은요, 어쨌든 그 쌍띠에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있었고요. 또 CQCM이라고 하는 퀘벡의 협동조합 연합회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인 지방정부의 교섭 담당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지방정부로부터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실질적으로 민간이 주도한 그러한 거버넌스도 가능했던 거죠. 결국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어떻게든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민간에게 필요한 우리의 역할들을 규명해내고 역할들을 함께 좀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봐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한민 이사님께서 기존에 전북 지역에서의 어떤 활발한 토론과 전북 지역 내 민간 활동가들의 운영 과정들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고, 그래서 전북 지역 내에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떤 공통의 언어 필요성, 우리가 거듭 중요시 얘기해왔던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역이라고 하는 중요한 또 화두도 주셨고요. 결국은 민간 영역이 통합하는 것과 맞물려서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처가 칸막이를 타파하고 행정이 통합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 간에 나누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로 나뉘어지는 것보다 통합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의 어떤 역할과 권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통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탈리아 케벡 사례도 말씀 주시면서 결국은 교섭, 행정과 교섭할 수 있는 어떤 민간기관의 어떤 역할의 중요성, 그래서 민간 주도의 사회적 경제 영역의 어떤 뿌리내림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5분의 패널 분들의 그 토론 발제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로우에 계신 모든 분들 자유롭게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정책위원회에서 정책협의회에서 말씀하신 발제 내용,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5분의 패널께서 말씀 주신 내용 모두 포함해서 자유롭게 의견이라든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 계신 5분 정말 쟁쟁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부탁드리건대 그 충분한 설명과 전문가적인 그 내용들 다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답변은 1분 이내로 한정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좀 지켜주시고요. 플로어에서 말씀 기탄 없이 듣도록 상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이해를 하신 건지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저렇게 이벤트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이런 기회에 참여해서 영광을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쭉 이제 경제기본법 오늘 9개월 가지고 차인데 여러 가지 보니까 이제 어떤 목적, 이념, 그리고 지원 조직, 기금 투성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우리 김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생력이랄지 그리고 이현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절실함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특히 저희 같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금 지원 받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생력을 생각합니다. 근데 자생력은 저희가 노력해서 갖춘 것도 있지만 외부 환경으로부터 저희를 위협하는 저희 시장을 잠식하는 그런 위험 환경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보완을 통해서 저희는 자생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 34개의 장비나 기획, 시설 이런 업종들이 모여서 1년 한 4개월 됐습니다. 자, 근데 갈수록 저희는 저희 언론사들의 저희 시장 잠식 이것 때문에 아주 이미 시장이 50% 날아갔습니다. 방송사나 어떤 월적 지위 그리고 언론 권력이죠. 그걸 활용한 무수호 부위의 저는 횡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미 50%의 시장을 날아갔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발명을 치더라도 그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방송뿐만이 아니고 언론사,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육사지방선거에 유세차량 제자업체 사장이 자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터지고 제가 아무리 협동조합을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부분이 모르겠지만 오늘 사회적경제 기본법에서 다른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까지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나 이런 부분을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론사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사람 취업했으니까 얘네들 돈을 벌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여기 우리 도현님도 오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감을 합니다. 언론사 왜 그러지? 창피하게 본인 일을 잘해도 되는데 이런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경제 기본법 이외에도 이런 부분을 좀 다뤄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절실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벤트 협동조합 김성우 이사장님으로부터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위한 외부 환경에 대한 정비, 행정적인 절차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기존 지금 하시고 있는 업종의 어떤 시장에서 언론사가 장악하고 잠식하고 있는 시장들에 대한 위협 개선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패널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당부 비슷하게 말씀을 주셔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또 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 당부를 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협의회에서 좀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금 저희 포함해서 한 70여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자유롭게 어떤 영역이든 편하게 말씀 주시고 서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라북도가 의원님, 지금 저희가 전북협동사회연대회라고 하는 것을 만든 지는 올해 지금 3월이에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고 전체적인 민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운영해 오면서 지금 저희들이 거의 업무적 관점이 아닌 그 협동사회 연대회에서 그런 저희들이 지금 자체 토론회, 자체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공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새누리당 기본법도 마찬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법까지도 저희들이 한 4주차에 걸쳐서 이미 토론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좀 자, 하시죠. 네, 진행 발언하십시오. 제가 토론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린 게, 저희들끼리 언어를 구축하더라도요, 결국 이렇게 서울에서 국회에서 오신 분들에게 전라북도가 고민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협, 마을 만들기, 자활의 이 플로에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으신 분들이 간단하게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 우리가 정말 포함시키고 고민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저희 마이크 전라북도 주시죠. 마을만들기 협동센터의 센터장 최명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분에서 마을 기업이라는 마을 기업의 정의를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안행부에서 지원하는 마을 기업의 사업으로 좀 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민 이사장님이 해놓으신 표에 보면 마을 만들기와 마을 기업의 공통점은 공동체 사업 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공동체 사업 조직에 대한 그 사업체들이 재화 용역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조직을 좀 담아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지원 및 육성에서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제 조항에 보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어촌 공동체 사업 조직들은 이 사회적 경제 구문에서 사실은 더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의 그 조건부터가 그렇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형통산업 조성 마을을 예로 들자면,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결과 100개 마을 중에서 80여 개 정도가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협동조합은 특히 10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공공 우선 구매에 참여하려면 이 조직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저희 마을들은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어도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공동체 조직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마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농촌에 있는 마을들이 전환하기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실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도 그 조세
금연의 혜택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영문조합 법인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용어로만 구분을 해놓으신 건지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는 앞에서 규정을 해놓으시고 왜 구매에는 이렇게 두 가지 조직으로만 해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라북도 말만들 경력센터 최명희 센터장님 질문 감사하고요. 그 지난번 그 새누리당 기본법 관련해서 공청회 토론회 할 때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법에 의하면 지금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국한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5%까지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5%는 엄청난 사실 수치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그 5%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그 품질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이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자활기업이라든지 일반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 공동체에서 이 부분이 참여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5%에 이들도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답이 뭐였냐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남는 이익을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도록 강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3분의 2의 어떤 재투자의 의무 조항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배당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가치는 맞지만 거기에 관한 공공성 부분과 거기에 관한 이익에 대한 어떤 배당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담보한 조직에 대해서 우선 일단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법안을 작성했다라고 그렇게 답을 들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부분은 저는 최명희 센터장과 똑같이 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금 지역민으로서 똑같이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가 최명희 센터장께 드린 답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문제를 사회적 경제 영역의 조직들이 단순히 판로 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자본의 어떤 의미를 높여가는 쪽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의 조직들이 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통해서 자립 기반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하고 이들에게도 이 5%의 공공구매 우선 구매 비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방안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꼭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넣었던 거는요. 일반 협동조합, 저도 이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일반 협동조합과 자활이나 마을 만들기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는 8개 개별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협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함께 고려되었기 때문에 그 5%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 부분들 명문화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염두 속에서 민주당의 기본법에서도 그 5%에 대한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어쨌든 공공구매 우선 제도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발제문에 그 마을 기업이라든지 굳이 마을 만들기를 중앙정부의 농어촌 공동체에서나 형성한 마을 기업으로 구분해 놓은 거는요. 목적에는 공동체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속상하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도 마을 만들기나 마을 기업 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속에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정체성들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합의해내고 요구해야지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만약에 직답이 있으면 저도 이제 듣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저는 당연히 자활이나 마을 만들기, 특히 마을 만들기 함께 우리의 영역에 들어와서 함께 그 연대 해지되는 사회적 경제의 분명한 영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역은 지금 이현미 이사장님 그리고 최명희 센터장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존의 새누리당 기본법에 보면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의 그 대상을 마을 기업으로 이렇게 좀 한정한 그런 좀 느낌이 있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어서만이 아니라 이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가 근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아마 전북 지역이 대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련돼서 일단 일반 협동조합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인격상 영리기업의 형태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새누리당에서 논의됐던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것을 잘 감안해서 담아내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저는 사회적 기업 유기농 비건 주식회사의 김낙구라고 합니다. 제가 유기농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유기농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배우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상당히 기쁘지만 않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여기 계시는 앞에 나오시는 패널분들이 아주 훌륭하신 말씀 많이 위로가 많이 됩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장치나 제도, 기본법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국민적 이해, 사회적 분위기 고양되지 않는 한은 어떠한 좋은 제도나 기본법도 효과가 별로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봤더니 36조의 전문인력 양성 그나마 그거라도 조금 있어서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한 오늘 같은 공청회라거나 이런 것도 이런 중에 하나 알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유기농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제가 좀 엉뚱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을 오르게닉 파밍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헌법을 오르게닉 노라고 한다 하대요. 그래서 유기농을 설명하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을 잘 씁니다. 유기농을 하는데 그래서 유기농이나 오르게닉 로나 오르게닉 파밍이나 사회적 경제나 마을이나 협동조합이나 모두 다 연계되는 한 범주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즉 사회적 분위기 고양이나 기본적 이해를 높이는 그런 거에 대한 더 강조, 그런 게 꼭 있었으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기농 비건의 사회적 기업 유기농 비건의 김낙구 대표님으로부터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담아야 될 전체적인 그런 방향, 이해를 전체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내용들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뭐 자활 분야든 아니면 공동체 사업 분야든 다양하게 아니면 뭐 행정 분야든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네. 예. 저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분 더. 맨 뒤에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경북 사회경제포럼 사무처장 김현철입니다. 저는 뭐 새로운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좀 더 좀 이 부분을 아까 그냥 지나친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그 입법 취지는 결국 뭐 양극화로 인한 그런 어떤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그런 어떤 해결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그 입법의 가장 큰 목적으로 본 게 사실은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라는 측면을 입법의 가장 큰 목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회적 기업 간에 있어서의 그 거래, 즉 사회적 기업 간의 협업이라든가 또는 그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의 그 뭐 전방 프로세스나 후방 프로세스에서의 연결고리를 갖다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제 아까 그 황영모 박사님께서 이제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그냥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즉 사회적 기업 간에 있어서의 어떤 거래에 대한 지원 정책, 또는 뭐 촉진 정책, 이런 어떤 세제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어떤 그 기업들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은 저는 이 조항에 들어가야 많이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생태계 하는데 그런 생태계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 사회경제 포럼의 김현철 사무처장으로부터 그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고 그런 조직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 저 한 번 더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 자립회에서 왔습니다. 박수롱입니다. 저는 아까 자활하고 마을기업 관련돼서 말씀하셨고, 이제 사회적 경제가 보면은 어떤 좀 사회복지라든가 돌봄 영역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개방되고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복지가 지금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좀 사회복지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좀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좀 돌봄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양보호소나 이런 것들처럼 만들어는 놨지만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이게 다 어떤 좀 바우처라고 하는 제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노동 그런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적 경제가 생태계가 발전되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런 좀 국회라든지 국가의 그런 여기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좀 뭐랄까 그냥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법을 제정하면서 저는 이제 고민스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육성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법 취지가 어떤 거냐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한 1년 정도는 있다가 나중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는 것은 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통칭하는데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못 쓰게 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협동조합 명칭도 못 쓰게 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이걸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아까 말한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정말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법에서 담아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또 아닌 거에 대해서는 또 명칭도 못 쓰게 하고 지원도 안 해주고 어떤 이상이 돼야지만이 어떤 그런 식으로 법이 제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또 이게 법하고 현실하고가 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그런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러 그런 현상들이나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육성법이 만들어졌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처럼 좀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는 좀 이렇게 담아내고 소외되지 않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 자활협회 박주롱 협회장님으로부터 사회적 경제 그 범주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지닌 어떤 그런 조직들의 어떤 불리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주최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 발의를 위한 공청회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여튼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에 우리 전수로 국회의원님을 포함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북대학교 우리 전북 지역을 방문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임해주신 5분의 패널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청중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우리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마무리 말씀.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플로어에서 주셨던 여러분들의 말씀을 담아서 제가 법안을 검토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게끔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3조 4항에 대해서 지금 3조 4항에 그와 관련된 조직을 등등등등 이렇게 정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농어촌 공동체 사업 조직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6조 1항을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하여야 한다로 아예 의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정부 부처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개별적인 사업들을 법률로서 규제를 해서 통합하는 의미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통합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민간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개별법과 이런 특별법에 의거해서 활동해왔던 것을 보다 포괄적으로 연결해주고 개별법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률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꼭 들어야 될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공감해왔던 가장 중요한 부분 다 지금 마지막 얘기 잘 메모하셨죠, 의원님?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마무리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번 8월 26일 날 한국협동사회연대회에서 다시 이 관련한 공청회를 우리 전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갔습니다. 8월 26일 날.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타하는 의견 나누는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아니고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실 거고 일단 좀 오늘 토론자분들 그리고 이제 또 청중들에서 나왔던 좀 말씀들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서로 좀 이렇게 좀 의사소통을 하고 좀 공유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큰 틀에서 일단 제가 저희 법안에 있어서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 어떤 사회적 경제 이렇게 삼각축을 얘기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어떤 실체에 대한 인정, 어떻게 보면 시민권하고 또 표현도 하셨는데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직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하나의 정체성을 좀 공동 브랜드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그게 벤처기업이든 뭐 이런 창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린 중소기업이다 이거든요. 또는 금융기관 또는 우리는 공기업들이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게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네? 이건 뭐 이렇게 네트워크도 되고 자원도 되고 뭐 소비도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공통의 어떤 이런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는 어떤 지점이 있다고 봐. 이거를 이제 아까 우리 이현민 사장님은 이걸 저 이태리 예를 들어서 보통병사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마을기업, 뭐 협동조합 그러면 이 국민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이 복지기업인가 뭐 이런 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 이게 사회적 경제를 하나의 포지셔닝하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전략적 컨셉을 하나의 마케팅 컨셉을 어떻게 잡냐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런 지점에서 현재 지금 사회적 경제 이 기본법을 저희 당이 이렇게 같이 제정을 준비하면서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기하듯이 현실에 비해서 법과 제도가 사실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사회 현실이 이걸 또 법과 제도로서 보호막을 만들지 않으면 아까 이현민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한편으로는 민영화다 뭐다 해서 계속 물밑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그래서 부족하지만 일단 방어막을 치면서 이걸 계속 개선하고 주체들을 저는 키우는 전략들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 이런 좀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더 강론으로 들어와서 33쪽에 그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한 건데 예를 들면은 현재 여기 이게 구체적으로 가면은 개별법에 의해서 열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앞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 가치, 규범적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이것도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에 보면은 3조 4항 가에 이제 이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다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 법인, 단체 또는 그것을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 중에 등록을 필요한 뭐 기업, 법인, 단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조합이 빠진 것 같아요. 조합도 법인에 포함된다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기업, 그다음에 법인, 단체, 뭐 비영리 민간 단체도 있을 거고 민법 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도 있을 거고 영농조합 법인도 있을 거고 사실 이렇게 지금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개별적으로 다 열거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금 조항에서는 담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현재 아마 사회적 기업법에서도 7가지 조직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타 뭐 대통령령으로 얘기를 하면서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그 정의와 가치에 따라서는 규정을 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고민이 뭐냐면 그럼 임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임의 조직을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법안에 담는 거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 조례 아니면 정책으로서 다시 이것을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의 체계상 지금 이게 기본법과 개별법이 있는데 기본법에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촉진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기본법에 근거해서 기본법을 만들면은 개별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그래서 기본법의 어떤 원칙 기준들을 살리는 방향에서 개별법들이 다시 개정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보완 강화해야 되는 이런 좀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 광역시도에서는 이걸 이러면 경기도 같은 데는 이게 이제 지원 정책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나 협동조합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 경제 통합 조례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거는 좀 아마 광역 단위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위해서 개별법이 엄연히 있고 위에 그 4개는 기본법이 있는데 이거를 광역에서는 그럼 또 다시 기본 조례를 만들고 개별조례를 살릴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이거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공공구매 이런 거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개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 방안들이 있죠. 자활기업은 뭐 자활기업, 마을공동체, 또 일반 협동조합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것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통해서 좀 더 보완되고 강화될 수가 있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하나 어떤 브랜드화가 형성되면서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일종의 그런 면에서 이 기반들을 이렇게 좀 확대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공공구매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얘기한다 하실 때 이거를 표현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논의 과정에서. 이거는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의 기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하려면은.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러면 40% 이상 공익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 그러면은 소셜 미션을 강화해야 되고, 이런 일관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이런 지점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하나의 생태계 시장을 열어놨지만은 이제 구체적 지원 제도로 들어왔을 때 이 법안에서는 그 2가지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2가지 조직들이 일정하게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들을 충족하는 것을 그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를 사회적 가치에 충족시킬 수 있는 원칙과 기준으로 잡아가야 되는. 그러면 이제 그 개별법들은 그러면 차별하냐? 차별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일반 협동조합, 그다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역차별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이게 좀 검토되고 있다는 걸 같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큰 틀의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면서 앞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쪽에 그것이 어떤 활동의 측면이든 또 사업의 측면이든 간에 상호 이 협력과 연대가 촉진되고 좀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 법안에 담아있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담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이게 딱 실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많고 어디는 이러면 이제 그 통합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특정한 컨설팅 조직이 그것을 수행하고 대표성을 갖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그 네트워크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원칙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새누리당 안에 있는 위탁기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건 뭐 처음에는 새누리당이 잡았던 게 아니고 민간 쪽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간지원기관이나 당사자적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게 중앙과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자율성과 민간주도성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자체가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의 외곽단체나 아니면 이미지들하고 선정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민간 위탁을 원칙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원칙을 잡아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표현이 이제 하나 정도 들어갔는데, 한 구절이, 이걸 좀 가령 지역에 기반해서, 그건 뭐냐면은 지역 내 좀 네트워크들을 좀 기반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발전하면은, 예를 들면 불란서의 사회적 경제법처럼, 예를 들면 지역 부문의 전국적인 대표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그 지역 상공, 지역 사회적 경제 상공회의소인가요? 그러니까 전국 조직은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랑 협상합니다. 그리고 지역 협의체, 지역 조직에 또 전국 협의체가 있어요. 지역 부분에. 거기는 사업의 대표성을 갖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직 그렇게 그 실체로서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걸 법안에 어떻게 담아야 될지. 좀 예를 들면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못 썼어요, 소안에.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는 사회적 활성한 네트워크를 합법화시켜주려고 집어넣은 거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의견을 좀 더 수렴하면서 좀 이렇게, 저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김대중 의원님, 금융 말씀을 하시는데, 농협 신협. 근데 대부분의 제가 아는 거는 그 협동조합의 금융 부분은 원래 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이렇게 이제 신용사업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서는 보통 신용사업, 경제사업 이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만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들에 이게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들은 이제 신용사업 중심이죠. 그러나 이제 농협은 비대화되어 있죠. 물론 금융사업으로. 그렇지만 농협도 또 하나 경제사업 조직이 있죠. 이걸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그래서 여기서 결국 또 이제 신용 부분에 이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이게 후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떻게 이걸 연계들을 하고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사실 좀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의원님이 아까 좀 보신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손실 보상이나 지원 제도들 보조금 이거는 아마 구버전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이렇게 좀 아니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 하고 뭐 빠진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대답드렸으면 하여튼 말씀하신 거 외부하는 거 저희가 녹음도 하고 그랬으니까 가지고 또 이렇다면 더 들어가신다는 네, 일단 이해수 간사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순호 의원님께서 클로징 멘트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한 40-50명이 나가셔 버렸어요. 우리 전순호 의원님 말씀 클로징 멘트가 중요한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 하시고 어쨌든 전북의 목소리 잘 담아가 주시라고. 자,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기 앞에 나오신 그 5분의 그 패널
들이 굉장히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셨고요. 제가 다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플로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아주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모든 절실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적 기업을 4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절절히 다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큰 틀의 어떤 뭐 거시적인 것보다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법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도움을 줄 건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드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